안녕하세요. 런케이에듀 콘텐츠 총괄본부장 윤철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출간하고 있는 교재들과 그 교재들을 활용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주문물 카테고리에 있는 교재를 통한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왼쪽 위에 보이는 리딩 플러스입니다. 리딩 플러스는 저희가 초1부터 중2까지 활용할 수 있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색깔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검정색 그리고 실버와 골드로 해서 총 10종의 이제 교재를 출간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학력 파괴에서 레벨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교재입니다. 네, 권장은 학년에 맞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드리곤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간에서든 아니면은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별 레벨에 맞게 선정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매주 책을 정해져서 그 책을 읽고 선생님과 함께 교재에 대한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어휘 학습, 그리고 내용 학습, 그리고 나서 간단한 글쓰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수업은 아니고요, 독서 중심의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K복화는 올해 내년이죠, 26년도에 새롭게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일부 검토를 거쳤고요. 그래서 총 12권으로 제작이 되어서 초1부터 고3까지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맞는 어휘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교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학년은 순우리말과 한자어, 그다음에 한자 성어,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단어들 가지고 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등부 이상부터는 한자어나 한자 성어, 그리고 또 기타를 통해서 비문학이라든지 문학의 개념어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총 12권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기본 교재로서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리딩 플러스와 그 다음에 K보컬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딩 플러스와 K보컬을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학년은 이런 교재의 어떤 묶음을 통해서 커리를 잡아보시면 좀 더 쉽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풍이처 정규 교재 커리큘럼인데, 저희는 이제 초4부터 고3까지의 기본 커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커리는 초4, 초6은 방금 전에 위에서 보여드렸던 리딩 플러스가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서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4를 예를 들면은 리딩 플러스 레벨 4죠. 빨주노 초인가요? 네, 초하고 그 다음에 분기승천이라는 국어 교재입니다. 그래서 국어 객관식 문제가 나와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와 어휘법 4-1 K복화 어휘법 4-1로 구성이 되어서 보통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수업이 보통 3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딩 플러스가 80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분기승천과 K복화가 묶여서 80분 정도가 수업이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주 단위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에 3개의 교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초5나 초6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6부터는 저희가 한 학년 위의 교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6은 중등국어, 저희가 올해 이제 새롭게 출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22 개정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진행이 되어서 중1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22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교재로 올해부터 새롭게 출간이 될 거고요. 앞으로는 한결 시리즈로 저희가 중등부터 고등까지 쭉 하나의 어떤 명칭의 교재로 쭉 이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1 교재와 그 다음에 고1 교재가 한결 중등국어, 한결 고등국어로 새롭게 출간이 되어서 내년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출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6부터 중2까지는 한 학년 위의 교과서와 관련되어 있는 국어 영역에 대한 교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리딩 플러스도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리딩 플러스가 이렇게 초6은 남색, 그 다음에 중1은 보라색, 중2는 검정색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은색과 금색은 뭐냐면요, 실버와 골드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규에 반영되기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학생들 또는 각관에서 좀 차별화된 중3 학생들 중에도 독서 수업이 진행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실버와 골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아래 학년인데 수준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실버와 골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재가 제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교재는 저희가 세팅된 교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이건 참고용입니다. 각 선생님들이나 각 학원들에서 센터에서 운영하실 때는 나름대로 좀 조합을 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1과 중2는요, 기존의 교재인 한수 교재로 진행이 될 거고요. 국어 영역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학년 위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수 중2 교재가 저희가 중1이 진행되고요. 한수 중2 교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중2는 중3 교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역법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중2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리딩 플러스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3부터는 저희가 고등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승전결 모의고사라 그래서 고1 기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매주 45문제를 과제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풀어오게 되고 그 풀어온 내용들을 저희 SLS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교재는 다 SLS 프로그램과 리딩 플러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결과치를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학생들이 입력한 내용이 바로바로 어머님들께 문자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담을 할 때 따로 어떤 자료를 어머니께 따로 보내드리거나 이럴 필요 없이 기존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어머님들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 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입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능률과 같이 제작한 거죠. 한수하고 한입만 능률과 함께 제작이 된 거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자체 제작으로 모든 부분들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입만은 마찬가지로 국어 영역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역별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입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내용, 즉 세부 영역별로 좀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북과 연결되어 있고요. 네, 고1은 올해 새롭게 한결 고등국어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1도 마찬가지로 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교재를 좀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결 고등국어 시리즈가 쭉 입문편, 그 다음에 실력편, 종합편으로 쭉 앞으로 이어져서 나올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내신과 수능을 다 모두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교재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모의고사는 고2 수준의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학년 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학년도 비슷합니다. 2학년 이제 다른 점은 섹션 보기 조합편에서 기존에 저희하고 능률이 제작했던 교재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2027년에는 위에서 보여드렸던 한결 고등국어 실력편으로 좀 더 개정이 되어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2 개정 관련된 교재 관련된 문제들은 작년에 중1과 고1이 제작이 됐고요. 올해 제작이 됐고요. 작년 연말부터. 그리고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중2와 그다음에 고2 문제들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신 대비할 때 저희가 예상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3은 현재 기승전결 모의고사 하고요. 그 다음에 기승전결 파이널입니다. 이 파이널은 작년 수능 특강에서 또 수능 완성에서 주요한 내용들만 저희 뽑아서 1월 달에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고요. EBS 변형 문학 독서는 아마 내년 4월경에 좀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은 상학원으로 출간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지금 제작을 하면서 좀 더 내용을 뭐랄까 좀 더 기존의 문제 중심의 내용이었다면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는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또는 뭐 어휘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수특에 있는 문학과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계 학습을 위한 자료로 좀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된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 샘플 교재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많이 채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놓을 겁니다. 네, K북화 12-1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주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역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지금 마무리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기본적인 교재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방학 특강용 교재로 여러 가지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에 있는 문해료 같은 경우는 초6에서 중3 학생들이 좀 더 수준 높은 비문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놓은 거고요. 기존에는 이제 취약한 수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용했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에 대한 좀 저학년들 비문학에 대해서 좀 더 수준 높은 비문학 제시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거니까요. 그런 활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 교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는 저희가 과거에 제작했던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영역별로 좀 활용하고자 하시는 교재가 있으면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학 특강용으로 활용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교재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영역별로 제작이 된 거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권장 학년을 배정해 놓았으니까 학년에 맞게끔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시스템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학원의 어떤 프로그램에 맞게 교재들을 일부 선택하셔서 조합을 하셔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교재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런K에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교재 구조부터 콘텐츠 제작 방식까지 전면적인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한결 중학국어 교재는 기존 한수 시리즈를 전면 개정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작품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교재 구성은 기존의 학기형 교재에서 분기형 교재로 전환해 학습 부담은 분산하고 반복과 누적 학습을 통해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결 고등국어 역시 변화에 맞춰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색보 시리즈를 개정하여 2025년 최신 모의고사 유형을 반영했고 실전 대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입문편과 종합편을 추가로 기획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국어 교재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재 개편과 함께 2022 개정 중일과 고1 내신 콘텐츠 제작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작된 문항수는 총 41,211문항으로 고1이 25,462문항, 중1이 15,749문항에 달합니다. 이는 2015 개정 대비 고1 기준 약 2.8배에 해당하는 제작량입니다. 특히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술형 문항만도 4,230문항을 제작해 내신과 서술형 평가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1 기준 9,040문항이 제작된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1 23,416문항, 중1 13,565문항, 그리고 서술형 문항 4,230문항까지 포함해 콘텐츠의 양과 깊이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경쟁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1 문항 수 기준으로 주요 경쟁사들은 약 3,000에서 5,000 문항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런K에듀는 23,416문항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 대비 최소 4.1배에서 최대 7.5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대규모 콘텐츠 제작은 올해 중2와 고2 과정으로도 이어집니다. 2022 개정 중2 고2 콘텐츠는 고2 기준 7개 출판사, 중2 기준 10개의 출판사를 대상으로 기획 중이며 총 4만 문항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 개정 대비 최소 1.5배 이상의 확장된 규모입니다. 기존 2015 개정에서는 중2 4,534문항, 고2 22,206문항으로 총 24,740문항을 제작한 바 있으며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더 체계적인 콘텐츠 확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수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에 국어와 독서 학습 솔루션에서 진행했던 진로, 독해, 어휘, 출제, 채점, 학습 관리 등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실제 화면 예시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독서 학습 솔루션 주요 업데이트 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리어넷과 연동된 진로 검사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초등 5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진로 흥미 탐색 검사와 진로 개발 역량 검사가 개발되어 적용되었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는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 학생의 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도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단순히 진로나 흥미 결과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와 연계된 독서 콘텐츠가 자동으로 추천되며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진로 분야에 맞는 도서를 읽고 해당 도서에 대한 독후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진로 탐색을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진로 검사 세 종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개발 역량 검사는 단순히 적합한 직업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역량이 충분한지를 진단하는 검사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직업 흥미 검사는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학자 홀랜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의 성향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자신과 유사한 흥미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을 매칭해 주어 직업 선택 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업 적성 검사는 흥미와는 별개로 학생이 어떤 일을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잘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언어 능력, 수리 논리력, 공간 지각력, 손재능, 대인관계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수치화하여 평가한 뒤 학생의 능력치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와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의 독해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독서 솔루션의 도서지수 검사와 레벨업 테스트 정책을 새롭게 개선했습니다. 도서지수 검사는 학생의 학년을 기준으로 테스트지를 제공하여 학년별 표준 독해 수준을 측정하며 레벨업 테스트는 학생의 현재 레벨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로의 진급 준비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테스트 기준 최대 한 단계까지만 레벨 변동이 가능하며 90점 이상은 레벨 상승, 70점 이상 89점 이하는 레벨 유지, 70점 미만은 레벨 하향으로 모든 레벨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학생의 실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현재 도서지수 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레벨업 테스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제공되어 학년과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학생의 개별 수준이나 학습 방향에 따라 다른 레벨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 정보에서 수동으로 레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K보카 어휘 교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4개 레벨 체계로 운영되었고 학기 기준으로 한 레벨당 2권의 교재가 발간되는 구조였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학년과 학습 단계에 따라 보다 촘촘하게 어휘 수준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K보카 어휘 콘텐츠는 국어 솔루션과 독서 솔루션 모두에 연동되어 적용되며 실물 교재로도 함께 제공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시스템에 정식으로 탑재되어 2026년에 적용이 되며
학생들이 교재 학습과 함께 어휘를 학습하고 테스트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어휘 테스트 및 반복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도 함께 구축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실제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진로 독서를 누르면 진로 흥미 탐색과 진로 개발 역량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진로 흥미 탐색을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제 48문제를 이렇게 빠르게 푸는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48문제를 다 풀고 나면 이렇게 이제 결과 보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결과를 봐볼까요? 고학년 진로 흥미 관련된 이제 육각형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주요 흥미 유형이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이 학생에게 추천되는 직업은 어떤 건지, 그 직업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추천되는 이제 직업 자세히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추천되는 도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다른 테스트를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빠르게 이제 보면 진로 개발 역량 테스트에 대한 결과표입니다. 이렇게 진로 개발 역량군 점수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이렇게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점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도서지수 검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수 검사를 이렇게 빠르게 풀고 나면 이제 결과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25문제를 풀고 나면 결과표가 나타나고요. 레벨, 독서 수준,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이제 코멘트도 나오고, 네, 이렇게 추천 도서까지. 새로운 K북화 어휘 배정 화면 보도록 할게요. 교재 배정 누르시고요. 어휘어법 교재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어휘 교재를 이제 선택해서 배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수동 배정을 누르시고 여기서 어휘 교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주당 테스트 문항수랑 제시 통과 기준 점수를 확인하고 배정하기를 누르면 배정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반의 배정이 완료가 됐죠. 네, 실제로 학생 화면에 들어가서 배정된 어휘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학생 화면에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 반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학습하기를 눌러서 똑같이 이제 따라 쓰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학습이 이제 24문항 중에서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테스트를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시고 테스트를 보면 됩니다. 국어 학습 관리 솔루션은 학생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학습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먼저 학생 학습 알림 창이 새롭게 개발되어 학생들이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즉시 교재 학습 현황과 과제 진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습 관리가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정규 수업과 내신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답을 다시 문제로 출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학생 개개인의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반복 학습과 재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복잡했던 학습관리 메뉴 역시 직관적으로 재정비되어 선생님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고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정규, 내신, 학습 분석 탭을 통해 종합적인 학습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선생님이 학생별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제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미학습된 것들, 학습 목록들이 쭉 나타나고 학습하기를 버튼을 눌러서 학습을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답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학습 현황에서 학습 분석 탭을 선택을 하시면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학생별로 어느 부분이 모자란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역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제 미성취한 학생들, 기준 점수 이하의 이제 학생들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학생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모함 문제를 주셔야 되는데, 분석 출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학생에 대한 이제 세부 분석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재원 기간 내내 이제 몇 문항 수행이 있는지, 성취도는 어떤지, 영역별로 이제 성취도는 어떠한지, 최근 1년간 주의, 그리고 AI가 이제 분석 리포트까지 해서 이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아래 부분에서 이제 그 출제 마법사처럼
오답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시험지 출제 화면이 나타나면 시험지 만들기를 클릭하고 오답 출제를 학생에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출제 배정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어디서 이제 오답 출제된 게 확인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화면에 들어가서 이제 클리닉 메뉴 부분을 클릭하시고 오답 출제 그 탭을 보시면 저희가 오답 문제를 선생님께서 배정하신 것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클리닉 오답 출제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출력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온라인으로 풀거나 선택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지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걸 출력해서 이제 학생들이 풀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제 맞춤형으로 그 취약점에 맞는 문제를 선생님께서 따로 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종합학습 현황이 어떻게 좀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보면 종합학습 현황 들어가 보시면 정규, 내신, 그리고 아까 보신 학습 분석 탭으로 이제 구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는 이제 교재 학습을 한 현황들을 한눈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그 컨텐츠를 따로 이제 학생들한테 배정을 했다면 그 내신 컨텐츠들의 수행 현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학습 분석 화면을 아까 보셨을 거예요. 이 학습 분석 탭을 통해서 재원 기간 내내 이제 이 학생의 영역별 이제 성취도라던가 전체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맞춤 문제를 제공할 수 있고요. 학습 현황 보도록 할게요. 학습 현황에는 교재 학습과 뭐 과제 학습, 테스트 학습, 내신 대비 여러 유형의 이제 컨텐츠들을 배정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학습 하게 하는데 그거를 유형별로 이제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입학고사에는 월별로 보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든가 학력평가 등의 이제 학습 현황도 이제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오답학습 보도록 할게요. 아까 뭐 종합학습 현황에서 따로 이제 오답으로 이제 출제해준 그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년을 선택하고 이제 반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답 학습 배정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행 현황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반별로 이 오답 문제를 일괄적으로 배정한다던가 이제 그런 화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학습 솔루션에서는 기존의 선생님이 반별로 교재를 수동으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반정보에서 교재 배정 시 자동 교재 배정에 체크만 하면 학년별로 추천되는 교재 세트가 자동으로 배정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내신 교재 배정 시 출판사별로 반 단위 또는 학생 단위로 내신 대비 동영상 강의를 쉽게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정된 학습을 수행하지 않은 학생에게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마감일 3일 전과 하루 전에 각각 한 번씩 메시지가 발송되며 학생들의 학습 수행을 효과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국어 학습 솔루션의 학습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어 학습을 문제풀이로 진행한 이후 오답풀이 또는 오답노트 작성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문제풀이 이후 반드시 오답풀이를 진행한 뒤 오답노트를 작성하도록 시스템에서 학습 흐름을 단계화해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바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오답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는 AI PLT를 통해 이전처럼 학생별 취약점을 분석한 맞춤 보완 문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보카 어휘 콘텐츠가 국어 학습 솔루션에도 연동 배정되어 국어 학습과 어휘 학습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 학생관리 메뉴에서는 학생별 내신 과목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개선되어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시험을 추가하고 점수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내 시험지 출제 기능이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PDF 문제지가 있는 경우
내 시험지 출제 기능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하고 정답과 문항 분류만 설정하면 국어 학습 솔루션에서 학생별 취약점 분석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오답노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AI PLT를 활용한 취약점 보완 문제도 함께 제공되어 후속 학습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됩니다. 또한 출제마법사나 내 시험지 출제 기능을 통해 제작한 시험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지 조회 화면이 개선되었으며 시험지를 폴더별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개발되어 시험지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실제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관리를 클릭하시고 교재 배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 교재랑 어휘 교재를 배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근데 여기 자동 교재 배정 체크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본사에서 이제 그 학년별로 이제 추천하는 이제 교재들이 있어요. 교재가 따로 이제 그 세팅할 필요 없이 이 반에 이제 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동영상 강의 부분. 이번에 이제 내신 동영상 강의가 좀 정비가 됐는데, 저희가 출판사별로 보통 이제 내신 동영상 강의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출판사별로 반에 이제 배정할 수 있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 학년의 출판사 동영상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동영상 전체를 특정 반에 제공한다거나 이제 학생별로 제공한다던가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학습 마감 날짜를 이제 정하고 배정 완료를 누르시면 학생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빈 강의 배정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배정이 된 교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괄 배정 취소를 누르게 되면 배정이 이제 한 번에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나 이제 취소하는 것 가능하고, 미리 보기를 한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클릭하면 이제 영상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관련된 오류 신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따로 이제 신고하기로 이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내신 동영상 강의는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이제 교재 학습 절차가 일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재의 문제 풀기를 이제 선택을 하고 빠르게 이제 문제를 풀면 이렇게 저희가 오답 풀기나 AI PLT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저희는 오답 풀기, 예전에는 이제 오답 노트를 정리한다거나 오답 풀기를 이제 한다던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오답 풀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 정리를 할 수 있게 플로우가 좀 변경이 되었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오답 문제를 풀고 나면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좀 변경된 사항이고, 네, 오답을 왜 선택했는지 이렇게 이제 기재하는 이제 장면이죠. 오답 노트 정리 화면에서 뭐 인강을 본다던가 아니면 정답 및 해설을 확인한다던가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AI PL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그 취약 영역에 맞는 문제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학생을 선택을 하고 이제 아래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학교 성적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생들의 이제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점수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신 과목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사용함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에 성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1 특정 이제 과목의 중간, 기말 요 점수들을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뭐 영어, 수학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이 학생의 이제 그 학교 성적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그 시험을 본다 했을 때 이제 시험을 여기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일이라던가 이제 모의고사명을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험명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행 추가를 누르시면 이제 기입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시험을 선택하고 이제 과목 선택하고 네, 그다음에 뭐 원점수, 표준 점수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과목에 한해서만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등급이나 뭐 표준 점수 100분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이제 학생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이제 관리가 수월하겠죠. 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지 조회 화면입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PDF 시험지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해서 성적표라던가 그리고 이제 오답노트, AI, PLT 그 맞춤 문제까지 제공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DF를 이제 첨부를 하시고 시험지면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총 문항수 있죠? 요거를 이제 몇 문제다 하고 설정을 하면 이제 세팅 화면이 밑에 쫙 나타나고요. 먼저 이제 문항 쪽에 대분류를 보통 하겠죠. 중분류까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시고 정답하고 그다음에 뭐 주관식이면 이제 주관식 그 유형으로 이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일괄적으로도 이제 상당 부분에 이제 세팅하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일괄로도 이제 결정할 수 있고 복수 정답까지도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레벨 5 정도 이렇게 한다거나 레벨을 먼저 이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항별로 이제 삭제를 하거나 문항을 추가하거나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이제 완료가 돼요. 왼쪽에는 이제 시험지 화면 자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정답이랑 그런 것들을 좀 세팅해 두면 되고 여기에 이제 해설 탭도 있는데 문항 탭 오른쪽에 거기 해설도 입력하시면 해설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조회에서 내가 만든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출력을 눌러서 이렇게 직접 선생님이 출력해서 배부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 화면은 이제 간이나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배정하는 화면입니다. 유형을 선택하시고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감일도 기록하시고요. 단답형 채점에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답형 그 답안을 입력을 하고 이제 입력을 이제 완료해 주게 되면 저희가 85에서 이제 90% 확률로 이제 높은 이제 정답률로 채점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서술형 채점을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채점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험지 관리에 시험지 조에 들어가서 이제 폴더 관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사 시험지 탭을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시험지 목록이 나타나고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 관리 클릭해서 폴더를 이름을 지정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폴더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폴더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본사 시험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험지 하나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험지 추가를 누르게 되면 추가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국어와 독서 학습 솔루션의 2025년 업데이트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2026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습 효과는 더욱 높이고 선생님의 수업과 운영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시스템 고도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어와 독서 학습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